식사 후에 몸이 좀 나른하고 피곤하신가요? 아니면 아무리 신경 써도 좀처럼 줄지 않는 뱃살 때문에 속상하시다거나. 네, 그런 분들 많으시죠. 네, 혈당 걱정에 밥 한 공기 편히 먹기 어렵다는 분들도 주변에 꽤 있으시고요. 어쩌면 그 해답이요.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어떻게 짓는지 거기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. 밥 짓는 방식이요? 네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밥을 더 건강하게, 그것도 아주 간단하고 또 돈 안 드는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비법들을 다루고 있거든요. 오, 그거 좋네요. 간단하고 돈 안 드는 거. 그렇죠. 특히 저항성 전분이라는 좀 흥미로운 개념하고요. 밥에 몇 가지 재료만 추가해도 혈당 관리나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좀 파헤쳐 볼 텐데요. 아마 많은 분들, 특히 저희 어머님, 아버님 세대 분들이 들으시면 이거 내 얘기구나 하실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.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더라고요. 밥을 식히거나 아니면 귀리, 식초, 강황 같은 약간 의외의 재료들을 넣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, 특히 혈당이나 체중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과학적 근거들이 제시되어 있더군요. 네네. 이런 작은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건지 오늘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중심으로 제가 좀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가장 먼저 찬밥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얘기, 이거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? 핵심이 저항성 전분에 있다고 하던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? 그냥 소화가 잘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이름 그대로예요. 우리 소화효소에 저항해서 잘 분해가 안 돼요. 그래서 소장을 그냥 통과해서 대장까지 도달하는 그런 전분입니다. 대장까지 가는군요. 네. 일반 전분이 1g당 한 4kcal 정도 에너지를 내는데 저항성 전분은 절반 수준이에요. 약 2kcal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와, 절반이요? 그렇죠. 마치 우리 몸이 칼로리 일부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셈이죠. 게다가 이게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느려요. 그래서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고 또 식이섬유처럼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거든요. 식후에 나른하거나 혈당 갑자기 오르는 그런 걱정을 좀 덜 수 있겠네요. 바로 그거죠. 와, 이거 칼로리 할인받는 느낌인데요. 정말 솔깃한데요. 그럼 이 좋은 저항성 전분 어떻게 늘릴 수 있어요? 가장 쉬운 방법은 자료에 나온 대로 밥을 식히는 겁니다. 식히는 거요? 네, 특히 1도에서 4도 정도, 그러니까 냉장 온도에서 최소 6시간 이상 보관했을 때 갓 지은 밥보다 저항성 전분 함량이 한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난다고 해요. 6시간이요? 냉장고에서 와, 네. 식었다가 다시 데워도 저항성 전분은 크게 줄지 않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다행이네요.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밥을 지을 때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 있잖아요. 네, 있죠? 그거 한 티스푼 정도 넣고 식히면 효과가 더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. 흥미롭죠? 기름을 넣고 식힌다. 신기하네요. 네. 아예 또 이런 저항성 전분 함량을 일반 쌀보다 한 10배나 높여서 개발한 도담쌀 같은 기능성 품종도 있다는 점도 자료에 나와 있네요. 근데 사실 따끈한 밥을 포기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잖아요. 그럼요. 그렇죠. 그런 경우에는 밥 지을 때 뭔가를 좀 더하는 방법도 있다고요. 귀리부터 얘기해 볼까요? 네네. 따뜻한 밥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도 당연히 있습니다. 귀리요.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하고 저항성 전분이 아주 풍부해요. 그 베타글루칸 들어봤어요. 네, 이 베타글루칸이 물하고 만나면 약간 끈적한 젤처럼 변하는데 이게 소화 속도를 늦춰줘서 포만감을 좀 오래 유지시켜줍니다. 포만감이 오래가면? 그렇죠. 자연스럽게 다음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.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효과도 있고요. 아하. 밥 지을 때 한두 큰술 정도 섞어주면 좋은데요. 백미 혈당 지수가 88인데 귀리는 55니까 훨씬 낫죠. 혈당 관리에도 확실히 유리하고요. 와, 55요? 차이가 꽤 크네요. 포만감을 오래 느끼게 해주니까 뱃살 걱정에도 진짜 도움이 되겠어요. 그럼 다음은 식초인데, 아니, 밥에 식초를 넣는다고요? 초밥도 아니고 밥맛이 좀 이상해지지 않을까요? 하하, 그렇죠. 저도 처음엔 좀 했어요. 그런데 자료들을 보니까 밥물에 식초, 특히 현미식초를 한 큰술 정도 넣는 걸 추천하더라고요. 현미식초 한 큰술. 네, 식초 속에 있는 아세트산 성분이 전분이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준대요.
그래서 식후 혈당 상승폭을 한 20%에서 30% 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. 20, 30%나요? 꽤 많이요. 네. 그리고 한 큰술 정도로는 신맛이 거의 안 느껴지고요. 오히려 밥맛을 살짝 돋우면서 밥알을 더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준다는 의견도 있네요. 오, 밥맛도 좋아진다니 진짜 의외인데요? 그렇죠. 마지막으로 카레의 그 노란색, 강황도 있네요. 이건 좀 생소한데요? 밥의 강황이라. 네, 강황의 핵심 성분이 커큐민이잖아요. 네, 커큐민. 이게 강력한 항염,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. 일부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됐어요. 아, 인슐린 저항성에도요? 네, 다만 이 커큐민이 흡수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. 아, 그렇죠. 그래서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 성분하고 같이 먹으면 흡수율을 최대 20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. 20배요? 와, 후추랑 같이 먹어야겠네요. 네, 그래서 자료에서는 밥 한 2, 3인분 기준으로 강황가루 작은 티스푼 하나에 후추를 살짝 한 꼬집 정도 같이 넣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. 강황 작은 티스푼 하나에 후추 한 꼬집. 네, 물론 뭐든 과하면 좋지 않으니까 제시된 양을 지키는 게 좋고요. 또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안전하겠죠. 그럼 밥 색깔이 좀 노랗게 되겠네요. 오늘 진짜 흥미로운 비법들 많이 알게 됐습니다. 정리해보면 밥을 지어서 냉장고에 식혔다가 데워 먹거나 아니면 밥 지을 때 귀리나 식초 또는 강황이랑 후추 약간을 넣는 이런 아주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혈당 관리나 체중 조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. 맞습니다.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제안하는 방법들은요, 일상에서 정말 큰 노력 없이 실천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서도 혈당, 체중, 또 장 건강까지 여러 방면에 걸쳐서 잠재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집니다. 네네. 물론 이것 하나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된다,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하나의 현명한 방법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어떻게 조리하고 먹느냐가 얼마나 먹느냐, 그 양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겠다,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그렇죠. 질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죠. 네, 혹시 밥 말고도 우리가 평소에 그냥 즐겨 먹는 다른 음식들 중에서도 조리법이나 먹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건강 효과를 숨기고 있는 것들이 또 있지는 않을까요?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. 한번 주변을 둘러보면서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